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D,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고라는 고란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 2022년에 사자성어로 전국 대학 교수들이 과이불개란 단어를 뽑았습니다.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을 비꼬는 말이었는데요. 크립토업계도 많은 것을 고쳐가는 중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문제를 개선하는 2023년이 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2022년에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대체로 좀 악재가 많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10대 뉴스를 꼽아보자면 사실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은 한 해였지만 또 이거를 다른 면에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안 좋은 점을 새롭게 고칠 수 있는 계기가, 안 좋은 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야지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테라루나 사태나 FTX 사태로 이 규제 도입 움직임이 급물살을 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재라고 한다면 지금 잠시 후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웹2 기업의 웹3 도입이 이런 악재 속에서도 계속 쏟아지면서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움직임들이 아마 2023년에는 더 활발하게 이어지면서 크립토 시장 전체가 이른바 붐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살짝 해봅니다. 예,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 인포맥스D를 통해서 2023년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만나보겠습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만나볼 전문가는요, 유진투자증권의 김세희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주목받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김세희 애널리스트인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드리자면 지난 2022년 크립토 시장을 좀 요약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가를 좀 해주세요. 제가 뭐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2020년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악재가 훨씬 더 이제 키워드로 많이 뽑혔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특히나 2021년도가 이제 NFT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런 좀 위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크립토 전체 시가총액으로 설명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도 작년 11월이 아마 10일 정도가 최고점이었을 텐데 약 3조 달러였고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연초부터 거의 2조 달러로 이제 폭락한 상태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5월에 테라루나 사건이 있었던 후에는 또 이제 1조 달러로 이제 떨어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3C 같은 이제 어떤 여파가 이제 미친 후에는 사실 1조 달러가 깨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1월에 이제 FTX 사건이 터지면서 현재 제가 알기로 이제 8천억 달러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쫙 해주시는데 제 통장 잔고에 높낮이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자꾸 아이고야 하는 탄식을 연발하게 됩니다. 저도 뭐 90% 이상 하락한 코인들도 있고요. 2021년 이 고점 대비해 3분의 1 토막 이하로 줄어든 상태인데, 뭐 나스닥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던 것이 사실 크립토 시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꺼지면서 이제 버블이 분명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경제 역사를 보면 버블이 항상 있었잖아요. 어떤 버블이 대표적으로 좀 있었을까요? 사실 버블은 굉장히 제가 이제 이번 자료를 쓰면서도 여러 가지를 많이 파악을 했었는데 너무 셀 수 없이 많지만 저는 이제 신기술에 의한 버블을 크게 세 가지로 꼽아봤거든요. 이제 분류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신기술에 따른 버블들은 항상 역사적으로 있어 왔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가 저는 이제 철도 버블이었고요. 두 번째가 둘 다 19세기인데 이제 자전거 버블,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닷컴 버블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그 버블 같은 경우도 사실 뭐야 그거 다 버블이야라는 얘기를 아마 코인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저는 버블이 필요한 시장이 또 크립토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하다? 필요하다. 네, 저는 약간 필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역사적으로
뭐 보기도 하지만 당연히 특히나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큰 뭐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이 없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스타트업 위주의 시장이 이제 뭔가 재편이 되거나 조금 더 크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버블을 먹고 자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 버블이야라고 공격을 했을 때 버블 먹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가격이 많이 빠진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버블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뭐 일단은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버블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기술, 없었던 혁신 기술이 탄생함에 따른 어떤 버블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 버블들이 끝나고 나서는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투자금이 몰린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났을 때는 사실상 새로운 기술 혹은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탄생하는 결과가 또 공통적이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철도 버블을 봤을 때도 철도 버블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 혁명을 넘어서 유럽 전역의 그 커뮤니케이션 혁명이라고도 이제 많이 저희가 불리잖아요. 특히나 이제 그게 제 시초로 가보면 증기기관이라는 어떤 혁신 기술이 있었던 건데 그거보다 약간 낮은 정도가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혁신 기술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준하는 어떤 버블이 있어야 하고 그게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어떤 그냥 필연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와중에 이제 보고서 얘기하시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이게 유진투자증권에 나온 김세희 연구원님이 쓴 보고서거든요. 이게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죠? 네네네. 인터넷 무료로 보시면, 배포되는.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버블을 먹고 사는 혁신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좀 과거를 돌이켜보면 한 20년 전에 이제 닷컴 버블 때문에 그 이후에 파생됐던 생겨났던 IT 업계가 엄청나게 커져서 지금 블록체인까지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된 거잖아요. 블록체인 이 버블이 이 닷컴 버블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내용을 쓰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뭐 사실 그 닷컴 버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버블에서는 공통적인 좀 특징이 있었는데요. 일단 상표 출원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요. 거의 이제 뭐 그 이전 대비 뭐 500%에서 600% 이상 수치 혹은 최소 2배 이상은 이제 크게 특허가 늘어나는 상표 출원, 특허 이런 현상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IPO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흐름들을 보이는데 사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IPO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만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뭐 VC의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리고 상표 출원, 메타버스, NFT 이런 것들도 거의 1000% 이상 상승하는 흐름들이 1년 동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런 이제 유사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유사성에서 봤을 때 이제 버블의 붕괴 규모에서도 좀 유사한 정도가 있습니까? 사실 지금이 버블의 붕괴 끝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아직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시계열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FTX발 어떤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긴 좀 힘들잖아요. 맞아요. 여전히 뭐 아까 뭐 GBTC 뭐 얘기도 아직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와중에 뭔가 매크로가 도와주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사실 추가 통화 긴축이라든지 경기 침체라는 게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소화를 해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이게 안정적으로 위로 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연구원님 그럼 아직 바닥 확인은 이르다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약간 어려운 답변을 하시겠지만 바닥 지지선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지지선 이것도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같으면 15K가 저는 항상 지지선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었는데 마음상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정말 그때 되면 저희 레버리지를 총 동원해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조금 더 아래를 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제 채널에서 그 연말에 좀 다른 저 패널분들 모시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말씀드린 지지선 얘기를 나왔는데 어떤 분이 3,000달러 얘기를 했었고 비트코인요? 네네. 어떤 분은 8,000달러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큰 비난 댓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가셨네요. 너무 많이 가셨다 이런 얘기해서. 그래서 버블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 사실 우리가 경험했던 이제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라는 회사도 있었고. 자, 뉴 데이터 테크놀로지. 네. 저번주 막내 아들에 나온 네,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 통해서 버블이 꺼지고 다시 반복되는 그런 현상들을 봤었는데 이것도 단계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렇죠. 이제 예. 화면에 보시다시피 버블의 단계 이제 예. 크게 장폴의 이제 버블의 단계라고 불리기도 예. 하는데요. 크게는 이제 5가지 단계로 불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단계 어느 정도 환멸 구간에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보면은 일단은 자산 가격이 이륙을 시작하고요. 네. 상륙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탐욕이 겹치고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끝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꺾이기 시작하고 하락과 현실 부정이 일어나는 그리고 좌절 그 이후에 한참 뒤에 정상화가 되는. 네. 그럼 지금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단계에 와 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현실 부정과 투매 사이의 이제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정상화가 되기 이전에 좌절이 나와야 되는데. 좌절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좌절을 해야만 이제 그쵸.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네. 단계가 될 텐데 네. 아직 내려가고 있네요. 네, 사실 이건 전체의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사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전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좀 짧게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 사실 보면 뭐 이렇게 굳이 따지자고 하면 17년도, 18년도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NFT도 마찬가지로 요 흐름 자체를 완전히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NFT도 자체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도 정상화가 되기 직전에 좌절 구간에 이렇게 현재 뭔가 없이. 머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크립토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워낙 크고 또 24시간 움직인다라는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사이클을 계속 그리면서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큰 시장은 네. 이 그래프에서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그래프가 저 안에 굉장히 빼곡하게 차 있다. 네, 그렇죠. 네. 요 똑같은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보고 왜 있어요. 프랙탈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전체적인 그 모양, 그 세부로 들어가면 그 모양이 그대로 계속 네. 반복되면서 네. 이어진다.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 그래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코인 투자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그 약간 그 그래프인데 이게 보면은 초기에 크립토 시장에 들어왔어도 대부분이 돈을 못 버신다라고 하는 이유가요. 저희 자산 가격 이륙이 하잖아요. 네. 초기에 들어와가지고 산 다음에 한 2배 오르면 아싸 이러면서 팔아요. 1차 현금화. 네. 그리고 팔고 난 주식이나 코인 가격은 다시 보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쉽습니다. 계속 봅니다. 아쉬워요. 예. 근데 보는데 원룸 보도가 증가하면서 다른 후발주자들이 계속 시장에 들어옵니다. 탐욕, 환상쯤 되면 그때 다시 삽니다. 다시 사면 고점에 새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산 다음에 약간 올라요. 새로운 논리 탄생까지 약간 오릅니다. 그러면 내 선택이 옳았다라고 이렇게 뭔가 긍정하지만 다시 하락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계속 하락하니까 현실 부정합니다. 아니야, 내가 옳았어. 지금 현실이 뭔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데 떨어지죠. 그럼 그때 저가에 투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코인 시장으로 안 온다라는 좌절 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떠나면 정상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군요. 저희 뼈를 때리는 그런 네, 네. 완벽한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공포와 투매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사실상 좌절을 통해서 정상화되는 구간인데 네. 저는 작년에 이제 2022년에 여러 가지 초대형 사건들이 이 공포가 생기고 투매가 됐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그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한 2년, 3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거야. 약간 예. 빅테크처럼 생각을 했다가 이제 제가 제일 가장 많이 세미나 혹은 이제 주변에 통화를 하면서 들었던 말은 코인 시장 안 돼. 없어질 수 맞아요. 있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 정도 얘기가 나오니까 다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있으나 마나고 어차피 2, 3년 동안 안 올 거라면 그냥 다 던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혹은 이제 저처럼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이거는 늘상 있어왔던 패턴이니까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것도 좀 코인 시장이 빨리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매크로만 어느 정도 추가 통화 긴축만 긴축 상황이 좀 풀어진다라고 했을 때 가장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아직까지는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좀 재밌는 것이 11월에 이제 FTX 사태가 이제 터지고 나서 가뜩이나 약간 비판 기조를 가지고 있던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 수준으로 이제 업계를 비판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또 약간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이제 회장님께서는 그렇게 비판하고 이제 예. 욕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특정 토큰 가격이 아니라 이 블록체인 기술 측면에서 봤을 때는 12월에 있었던 굉장히 12월인가요? 11월 말에 있었던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게 JP 모건이 퍼블릭 블록체인, 그러니까 예. 폴리곤을 이용을 해가지고 디파이, 외환 거래, 외환 스왑을 이제 시도를 했었거든요. 당시 보통의 경우로 해서 외환 거래를 만약 했다라고 하면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텐데 단 수수료가 1달러도 안 나오는 그런 약간 블록체인의 효율적인 기술성, 이 효율성을 입증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진행했던 당사자가 바로 JP 모건, 네. 그 비트코인, 코인시장에 대해서 되게 비판하고 있는 제이미 다이먼이 이끌고 있는 JP 모건이라는 곳이 그 시도를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특정 인물의 약간 비판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다. 워낙에 좋지 않은 말들을 늘어놓다 보니까 이제 네. 커뮤니티를 보면은 그런 반응들이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텐데 사실 FTX 사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위메이드 위믹스도 네.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버블이 꺼졌고 시장에서 재편되고 합병이 되면서 옥석을 가린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떤 기관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사실 뭐 제가 기관들이 사실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예. 실질적으로 이거를 오피셜하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실질적인 어떤 유스 케이스를 확인하는 작업들에는 실제로 이런 JP 모건 같은 전통 금융권들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 FTX 사건 이후에 솔라나 노드 밸리데이터로 이제 참여한다. 라는 점들을 또 이후에? 밝혔대 이후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이전에 이제 코인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전 발표였지만 사실 그 이후에 검증인으로 참여한다, 그대로 진행한다라는 것들을 발표할 만큼 사실 어떤 가격과 가치는 좀 엄밀히 말하면 다르잖아요. 예. 그런 구간이 전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아까 이제 2022년 어떻게 보냐라고 하셨는데 23년. 네, 22년을 이제 아, 과거를 네네네. 한번 보면 사실 2022년도 FTX나 뭐 테라 같은 사건으로만 말을 하기에는 저는 기술적인 진보도 굉장히 많이 이뤘던 한 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발전이 있었다. 네. 특히 이제 그 부분도 저는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닷컴 버블 때도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도 이제 실질적으로 인터넷 이용자 수 보급률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을 했잖아요. 맞아요. 이제 가치와 가격이 다른 부분은 저는 이제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NFT도 어떤 실질적인 어떤 유스 케이스,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 더 뭔가 실물 연계형 NFT로 내러티브가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디파이 거래도 전통 금융권들이 들어왔고요. 특히 폴리곤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JP 모건에서 이걸 했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머지도 결과적으로 보면 성공했고. 네,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면 저는 굉장히 큰 기술적인 발전도 당연히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실물형과 연계된 NFT를 네. 하나 구매했습니다. 어떤 거? 이 땡땡에서 항상 밀크 원땡이 유통사. 네, 유통사. 밀크 그 어려운 경제를 뚫고 제가 샀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를. 네. 우유를 먹을 수 있는 맞습니다. NFT를 사셨군요. 그 사실 NFT가 네. 굉장히 2022년에는 대박이 날 거다. 물론 많이 퍼지긴 했습니다만 그것보다 기대가 더 컸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아왜그 테라 루나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예. 그 기대감은 충만했습니다. 맞습니다. 스테픈 뭐 이런 네. 테스나. 네. 여러 가지 이제 NFT, 특히 메타버스 관련 주가 이제 그 전부터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이제 세상이 바뀌는구나. 라고 했으나. 네, 5월이 되고 나서 확 꺾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2023년 토끼의 해 NFT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가치를 좀 더 제대로 시장에 반영하는 그런 네. 해가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되게 진부한 말일 수 있지만 저는 NFT는 그냥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의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입장에서 어떤 내러티브가 계속 실물 연계형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들을 봤을 때는 2023년도 주목할 만한 테마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NFT. 결과적으로 웹3라고 할지언정 NFT를 통한 웹3 경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 화폐에 대한 뭔가 이 발권력이나 아니면 유통량 같은 조절이 필요한 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데 네. 1월에 거래소를 열었어요. 정부에 주도하는 NFT만 거래하는 거래소를 열었습니다. 네. 이 NFT라는 게 아까 시대 정신을 말씀하셨는데 맥락이 닿는 그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게 사실 팬데믹이라는 흐름과 엄청 이제
긴밀하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코로나라는 현상을 보면 사실 과거까지도 전 세계에 공통된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겪었던 게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막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을 티핑 포인트를 찍을 때 1차 세계대전, 뭐 2차 세계대전도 전 세계에 공통된 현상이 그치, 맞아요. 아니었잖아요. 세계 대전이 아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코로나는 전 세계 예외 없이 모든 국가들이 같은 시기에 겪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이제 디지털 공간의 이제 가치나 어떤 의미들이 아예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키즈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점점 더 크면 클수록 저는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도 아예 개념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만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관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 대학교 수업을 이제 어떤 그 줌에서 했거든요. 모든 시험도 다 줌으로 봤어요. 근데 그게 저는 한 학기만 했는데도 그게 익숙해져서 회사에 와서도 이제 그게 훨씬 더 익숙한 이제 그런 게 됐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 디지털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 이 공간에서 저를 표현하고 그리고 소유할 수 있는 어떤 수단에 대한 것들은 욕구도 커질 뿐만 아니라 그 가치는 훨씬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NFT는 하나의 시대의 정신이고요. 웹3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에 대한 저희 소유권인 거잖아요. 그런 넥스트 인터넷인 건데 그게 맞물려서 결과적으로 저는 NFT는 주목을 그러니까 없어질래 없어질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연구원님 말씀을 하니까 제가 그 메타버스 관련된 정의 가운데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정의가 뭐냐면 트위치 창업자였는데요. 메타버스는 자꾸 사람들이 공간을 생각하는데 공간이 아니라 시점이다. 그 어떤 모먼트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의 그 뭔가 일상에서 보는 시간과 그 나를 표현할 때 내가 어디에서 더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가 현실 세계가 아니라 이 메타버스 세상, 가상현실 세계에서 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시점, 그렇게 생각하는 시점이 올 때가 바로 메타버스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저희는 유튜브가 익숙하더라도 이미 틱톡이 유튜브 MAU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도 봤을 때는 점점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사실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기보다는 이제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무려 3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태어나서 성장한 세대들,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제 김새 연구원 같은 그런 세대들이 확실히 NFT 시장을 주도할 것 같습니다. 기업들 얘기를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NFT 관련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도전장을 많이 내고 조금 전에 이제 우유를 살 수 있는 NFT를 샀다고 했는데 네. 아주 소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좀 하게 되겠습니까? 사실 뭐 NFT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무궁무진한데요. 일단은 글로벌 회사들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상표 출원부터 먼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NFT가 제 생각에는 미디어나 어떤 엔터 기업보다는 제일 먼저 저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럭셔리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패션 브랜드. 네. 작퉁이 아주 그냥 그쵸. 골칫거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그 어떤 명품 플랫폼도 그 플랫폼의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 거는 이 가품에 대한 어떤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패션 기업 그리고 또 Z세대들을 가지고 있을 때 마케팅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표 출원들이 훨씬 더 활발해지는 구간이 또 올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보통 럭셔리라고 할 수 있는 뭐 에르메스, 루이비통, 저희가 아는 티파니, 뭐 롤렉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상표 출원을 했습니다. 네, 전부 다 저희가 아는 명품들은 아마 안 한 게 단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나아가서 뭔가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저는 크게 3개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나이키고요. 나이키. 네, 나이키는 오래 준비했죠. 네네. 그리고 스타벅스, 그다음에 이제 메타 플랫폼스라고 하는 저희가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페이스북. 원래 페이스북인 회사. 네, 그렇죠. 예. 메타 플랫폼스 이렇게 3개가 가장 이 시장을 좀 앞서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좀 꼽아 보겠습니다.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도 많이 얘기를 해서 이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리워드 프로그램 스탬프 네, 그쵸. 찍는 그거를 NFT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들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저희는 뭐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거를 이제 크게 회사 입장부터 고민을 해보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스타벅스가 가치 철학으로 내놓고 있는 게 일단은 뭐 제3의 공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실과 이제 뭐 휴식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가치 철학으로 내놓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디지털 공간에서도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인데 그렇게 되면 NFT로 인한 수수료를 이제 스타벅스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미 발표한 안에서도 이 NFT를 스타벅스 NFT를 커뮤니티 안에서 팔 수 있게끔 이제 해놓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거기서의 수수료는 이제 스타벅스의 매출로 잡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리워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 회계 연도가 이제 4분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2천만 명이 넘을 거예요. 제가 보고서에는 따로 넣어놨는데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900만 명 훨씬 넘었고요. 그래서 이제 9천만 명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고객 수 자체가 저희 조금만 더 하면 아마 한국 전체 국민과 비슷할 거예요. 전 세계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잠재 고객이고 이들의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얘네들의 이제 수입원이 하나 플러스 원 된다라는 게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로열티에 좀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저희 크리스마스 에디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저도 사실 프리퀀시 열심히 모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선물해주기도 굉장히 편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선물 시스템 그대로 있고 근데 이것들을 이제 NFT를 통해서 더 에디션을 세분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매출 다각화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스타벅스가 전략을 굉장히 잘 짠 게 NFT라는 용어를 절대 쓰지 않아요. 그 스탬프, 존이라는 이제 여정 프로그램 속에서 존이라는 이름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또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게 지갑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막 메타마스크 이런 것도 하는 사람들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스타벅스를 생각하면 저는 신용카드 연동해 놓거든요. 근데 그걸로 그대로 NFT를 살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지갑 아예 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저희한테는 이점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락인하는 효과도 훨씬 커질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가장 큰 이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확실히 있습니다. NFT를 할 때는 이제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얘기하잖아요. 엄청 중요하죠. 그럼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브랜드가 NFT를 하면은 딱히 커뮤니티를 구성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있는 커뮤니티가 이미 있는 그냥 그걸 가지고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가 보면은 예전에는 없던 커뮤니티를 열심히 약간 그 NFT를 도입해서 만들려는 시도가 대부분 다 실패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레딧에서 발행한 그 NFT, 레딧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DC 인사이드 정도 되는 커뮤니티거든요. 그 커뮤니티에서 NFT를 발행했는데 제가 보기엔 뭐가 이렇게 특이할까 싶은데 그게 엄청 폭발적인 인기를 끊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레딧이라는 커뮤니티에 그냥 NFT를 갖다 붙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웹2 기업이 웹3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까 스타벅스도 이미 만들어진 커뮤니티에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NFT를 붙이면서 조금 더 그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마시는 거 식음료 업계의 스타벅스 얘기했고요. 이번에 패션 업계, 스포츠 의류, 나이키 얘기해 볼 텐데 나이키도 이제 많이 뭘 했다라는 건 아는데 뭘 했습니까? 나이키 같은 경우도 되게 사실 이렇게 잘 살펴보면 오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3년 정도 했을 거예요. 2019년도 12월부터 이제 사실 블록체인 특허를 냅니다. 이제 크립토킥스라고 하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하고 있는 진품 명품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활용한 것들을 이제 특허로 내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 재작년이죠. 12월에 알티팩트라고 하는 맞아요. 가상운동화 회사를 인수를 하는데 이제 거기부터 이제 본격화됐다라고. 가상운동화요? 네, 가상 운동화나 의류를 NFT 만드는 회사예요. NFT 예, 회사예요. 근데 이거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나이키도 사실 스타벅스랑 가장 큰 공통점이 로열티가 큰 회사잖아요. 대단히 아우, 크죠. 저 리셀 예. 시장은. 네, 그래서 리셀 시장도 굉장히 크고요. 저만 하더라도 맨날 그거 이제 당첨될까 해서 저도 이제 럭키 들어가세요. 네,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NFT를 사면 실물 신발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던이라고 저희가 하면 조던 중에서도 좀 인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NFT를 사면 실물까지 주는데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진품에 대한 어떤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왜냐면 증명이 NFT가 되니까. 이미 같이 발행됐다라고 발행됐으니까. 하니까 그렇게 되면 당근이나 이제 나중에 저희 리셀할 중고나라나 뭐 크림 이런데 리셀할 때도 프리미엄이 분명히 붙을 것 같고요. 그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사실 나이키는 그동안 이제 프리미엄 그 리셀하는 거에 대한 어떤
피를 받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다만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나이키가 가져갈 수 있는 게 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NFT를 발행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수수료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시장을 오픈시를 나이키 안에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 뭐 저희 입장에서도 계속 그 안에서 팔면 훨씬 더 좋잖아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도 또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활동할 때 일부 피는 나이키가 가져가는 거고요. 여기서 거래가 발생하면 처음에는 아마 무료로 해주겠지만 나중에는 피를 다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걸로 아마 할 것 같고요. 그나마 12월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M2E 운동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M2E를 지원하는 어떤 NFT 운동화가 나왔는데 M2E는 Move to 네, Earn. 그쵸. 걸으면 네, 걸으면 스태폰 네, 같은 보상 주는. 네, 네. 그래서 그런 건데 이런 것도 사실 뭐 나이키에서 발표하진 않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키 러닝 앱 같은 경우는 남자애들이 막 뛰고 인증 같은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와도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연동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락인 효과 플러스 뭐 수수료 이런 것들이 엄청 낮아지는 거고요. 사실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이키는 사실 스포츠웨어라는 기능성 외에도 브랜드가 주는 로열티가 네, 엄청 큰 엄청 회사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스벅과 마찬가지로 IT를 훨씬 더 도입하고 있는 회사고 애초에 IT 회사인 이제 페이스북, 메타도 메타버스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엄청 떴었는데 네, 현재까지는 성과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되게 그 아케버치에서 2023년에 절대 사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테슬라 전기차 예. 메타 주식이었습니다. 네. 메타 이 뭐지? 이 오큘러스. 글래스예요. 오큘러스. 네. 그 있어가지고 메타에 대한 약간 뭐 일종의 뭐랄까 조롱하는 게 약간 네, 밈이 된 것 엄청, 같아요. 그쵸. 네. 그게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제 빅테크들을 평가할 때 예. 저도 증권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실적들을 계속 팔로잉을 하는데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계속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메타가 메타버스를 하필 선두에 있었는데 뭐 거의 이걸 하면서 실적이 박살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다 할 건 없고 오히려 이제 이익만 까먹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실망감이 큰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그 의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저는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시행착오는 좀 많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어요. 왜냐하면 SNS가 굉장히 가지고 있는 특징과 어떤 NFT가 굉장히 잘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사실 디지털 공간에서 뭔가 소통하는 이런 데 필요한 게 또 NFT일 수도 있고 근데 이미 프로필 NFT를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폴리곤을 쓰긴 했는데 이제 폴리곤 써서 이제 NFT 민팅하는 것까지는 이제 무료로 지원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럼 얘네는 이걸 뭘 하려는 거냐라는 것들을 봤을 때는 얘네 같은 경우도 사실 광고 매출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광고 시장이 사실 업사이드가 앞으로 크진 않잖아요. 게다가 너무 치열해서 경쟁이. 저 애플의 규제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문제들이 많고 앞으로는 이 파이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SNS 회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클 거예요. 이거를 중장기적인 어떤 수입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NFT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5월부터 베타 버전을 계속 돌렸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산업단에서 바뀔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뭐 엔터 같은 경우는 클 것 같고요. 소속사 뭐 이런 애들은. 왜냐하면 이제 IP를 활용해서 그 이제 얘네가 처음에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게 그 이제 프로필 NFT를 쓰게 되면 그 만약에 제가 뭐 아이유 NFT를 산다라고 하면 아이유의 밑에 체크 표시가 떠요. 그러면 이 NFT를 산 모든 사람들의 밑에는 체크 표시가 뜨는데 그렇게 되면 찐팬들끼리 커뮤니티가 또 형성이 되는 거죠. 그걸 누르면 뭐로 들어가는군요. 네, 이제 뭐 사실 실질적인 아마 실물 연계형이다 보니까 뭐 팬사인회라든지 앨범 같은 건 당연히 있을 거고 그 안에 온라인상에서도 이제 또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러네요. 그게 이제 만약에 제가 아이유를 예로 들었잖아요. 그러면 아이유도 그게 보이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실 뭐 BTS 정도의 파급력을 가졌으면 당연히 그 안에 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걸 가지고 수익원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시장들이 커질 거고 여기서의 또 얘도 수수료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구축된 메타버스를 이제 메타가 가져가겠다. 네, 그렇죠. 이제 NFT
그 시작은 사실 뭐 메타버스를 굳이 보면 아까 말씀해주셨던 오클러스 이런 것들 볼 수 있지만 사실 일단은 NFT를 먼저 보고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VR, AR 쪽도 같이 가면서 NFT 이런 경험들을 좀 늘려가려고 하는 것 같다가 이제 제 생각입니다. 2022년에 가장 큰 화두가 이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는데 그 저커버그가 이제 꺾이지 않고 네, 그렇죠. 계속해서 해 나갈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들어왔던 이제 블록체인 하나 이름이 들렸습니다. 폴리곤 얘기가 들렸어요. 사실 작년은 이더리움의 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사실 하는데 2023년은 이제 폴리곤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보고서에 써 있기도 한데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폴리곤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예. 계실 것 같아서 폴리곤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요? 사실 저도 이제 기술적인 측면은 이제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폴리곤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어 2라고 보통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더리움을 세틀먼트 레이어로 있고 사실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세 마리의 토끼를 다 못 잡는다라고 해서 트릴레마라고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라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안성, 그다음에 확장성, 그리고 속도 이런 이 세 개를 다 한꺼번에 못 가져가요. 네, 한 번에 못 가져가요. 그래서 이 보안성이 어느 정도 스택이 몰빵된 게 비트코인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확장성은 뭐 이더리움, 특히 솔라나 같은 경우 속도에 이제 어느 정도 특화되어 있는 블록체인인데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걸 활용하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게 보완된 걸 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 레이어 2 세틀먼트 레이어를 이더리움으로 두고 그 위에 이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뭐 확장성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싶다. 예. 혹은 나는 보안성. 이건 다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걸 보통 모듈러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많다. 그리고 가스비가 저렴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폴리곤 이제 블록체인 좀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플러그인처럼 이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내가 속도를 올리고 싶으면 뭘 쓰고 보안을 높이고 싶으면 뭘 쓰는데 그 중에서 폴리곤이 지금 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렇죠. 이렇게 뭔가 선택할 수 있는 팩이 좀 다양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레이어 1이라서 여기에다가 보안성은 맡겨두고 네. 지금도 약간 계속 이제 이더리움이 뭔가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이 세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가는 와중에 보면은 그래도 지금 블록체인 여러 가지 스타트업은 생기고 계속되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세 개를 다 못 잡으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속도거든요. 그리고 비싸다는 거. 그걸 이제 폴리곤이라는 레이어 2 보안성은 이더리움에 맡길게. 우리가 레이어 2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속도와 수수료를 해결을 할게. 라고 해가지고 이제 폴리곤이 나온 거고, 이 폴리곤이 지금 많은 기업들이 가장 많이 채택하는 레이어 2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혁신 기술의 이제 궤도가 사실 존재하는데 폴리곤이 그 입장에서 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폴리곤이라는 블록체인을 좀 도입을 해서 NFT를 지금 만들고 있는지 그거부터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나이키 그리고 스타벅스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전부 다 맞아. 아, 그래요? 폴리곤을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최근에 NFT 우리 진출할 거야라고 발표했던 대부분이 많은 다 거의 폴리곤을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나 디즈니도 있고요. 디즈니까지. 네. 그리고 뭐 특히 국내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 같은 경우 네오이즈의 이제 인텔라 X라는 어떤 P2E 플랫폼을 만드는데 그거의 블록체인도 사실 폴리곤이고요. 특히 이제 이건 시범적인 거긴 하지만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네네. 같은 예. 경우도 이제 사실 폴리곤 이용해서 한번 이거 활용하겠다, NFT 활용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도 했었고요. 그리고 큰 이제 기업들 위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아디다스도 폴리곤 쓰고요.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는 사실 폴리곤만 쓴다라는 건 아니지만 폴리곤이 주축인 건 맞고요. 네. 사실 여기 화면에 이제 나와 있긴 한데 웬만한 예. 건 다 들어가 있다. 네. 저희가 아는 거 다 있는 것 다 같은데. 했습니다. 네, 사실 예. 네, 마이크로소프트, 라인, 뭐 루이비통, 그다음 어도비, 뭐 틱톡 전부 다 이제 폴리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눈에 띄는 게 이제 비자 같은 결제사까지 네. 폴리곤을 통해서 뭐 NFT를 한다라는 얘기를 네, 하는데 그렇죠. 그럼 이렇게 수많은 대기업들이 기존에 있던 우리가 아는 큰 블록체인이 아니고 폴리곤이라는 플러그인 같은 거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이거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가스비가 저렴하다라는 게 좀 큰 특징일 것 같아요. 가스비가 저희가 NFT 민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사실 저도 제가 심심해서 NFT 민팅을 오픈시에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블록체인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더리움을 선택하면 굉장히 비싸요. 얼마나 아직 하세요? 전 1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래서 사실 진짜 별거 아니고 진짜 막 붐빌 때 끄적끄적거린 하셨나 봐요. 그림인데 사실 거의 10만 원이 세임 나오더라고요. 붐빌 때 하셨나 보다. 약간 조금 용량이 있으면 1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예. 근데 폴리곤 거의 비용이 들지 않아요. 진짜 1,000원 밑으로 무조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그 격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범적으로 해볼 만한 것도 전 폴리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레이어 2라는 특징 때문에 사실 뭐 기업 입장에서는 게임 회사더라도 나는 보안성을 더 집중할래 혹은 나는 무조건 속도가 생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회사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게 또 폴리곤이기 때문에 이런 좀 폴리곤 선택을 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플러그인으로서의 기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또 네. 수수료도 싸고 네, 속도도 나쁘지 않고 뭐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폴리곤이 이 기능은 좋단 말이죠. 네, 그쵸. 그러면 이제 시세라는 게 또 존재를 하는데 이게 항상 이제 기술의 좋음과 시세의 좋음이 같이 가지는 않잖아요. 그건 코인 시장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예. 폴리곤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이더리움보다는 그런 문제가 조금 더 크진 않을까. 폴리곤 체인의 토큰이 매틱. 매틱이라는 네. 토큰이죠. 네.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신 분들이 야, 뭐 이렇게 뭔가 대충 이제 코인의 가격이라고 하는 게요. 지금까지의 트렌드를 보자면 어느 대기업과 협업을 발표했다 그러면 토큰 가격 갑자기 확 치솟거든요. 네. 근데 이 폴리곤은 좋은 점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협업 소식 막 쏟아져요. 그런데 토큰 가격 반응을 별로 안 해요. 그쵸. 네, 물론 다른 토큰에 비해서 최근 하락장에서 좀 덜 떨어진 경향이 네.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갖는 의문이 이 폴리곤 생태계가 성장하는 것과 내가 들고 있는 매틱 코인이 올라가는 거 이게 과연 연결되는 문제인가 이런 고민을 항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 부분을 물어봐서 야 폴리곤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으면 내 매틱 토큰도 오르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연구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정말 길게 보면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투자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안 하고 폴리곤 아예 네네네.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네.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코인을 하지 않는 분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는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특히나 가격이 오르는 장에는 무조건 사세요. 근데 폴리곤은 사실 이미 코인 시장에 신규 유입자가 없고 그리고 이런 뭐 기술적인 어떤 뭐 파트너십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게 사실 장이 안 좋을 때 이제 네네.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이용자들이 많이 없고 하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도 있지 않을까. 특히나 뭐 코인을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매틱보다 약간 매력적인 더 시총이 작은 코인들도 많이 보일 수 있잖아요. 상승 여력이 큰. 네, 특히 그리고 롱숏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그때 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아직 그런 게 좀 클 것 같고요. 이게 가격과 가치가 어느 정도 연동이 될 수 있냐를 보기에는 저는 이제 좀 하락하는 장보다는 약간 버블이 좀 꺼지고 문전이 꺼지고 나서 정상화된 이후에 올라가는 장에서 좀 볼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폴리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엄청나게 많은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폴리곤을 활용한 NFT 사업을 하고 있고 할 예정이죠. 현실적으로 좀 진행이 되겠습니까? 뭐 엎어지는 것도 상당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도 있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 딱 뭐 했어라고 결과물을 나온 게 아니고 예. 파트너십 할 거야. 그리고 뭐 베타 버전 정도까지가 우리 이걸로 해봤는데 괜찮네. 이 정도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아마 중간에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도 중간에 약간 좀 시행착오들을 그래요?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겠지만 특히 저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원래 지갑 이거에 대한 아직까지는 편한 단계는 아니잖아요. UI UX가 훨씬 많이 개선이 되어야 그러니까요. 하는데 이미 저희가 너무 편한 UI UX를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성은 커지지 않을까. 한마디로 웹2 기업 자체에서 NFT를 도입하면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이 이 NFT를 경험한 것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접근성이 올라가고 반대로 우리 이거 해볼까 해서 메타버스를 써보는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살짝 아쉬운 점이 아까 나이키도 그렇고 스타벅스도 그렇고 제가 뭐 나왔다 그래서 뭐 해보려고 하면 미국 온리예요. 미국 사용자 온리. 아마 내년도 그럴 거예요. 언제쯤 한국에서도 좀 나이키 NFT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이키 NFT 사면 실물이 배송되는 거, 나왔다고 해서 네.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미국 내 거주자만 배송이 되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는 NFT밖에 못 사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나이키는 아직 한국 그 계획은 없고요. 그나마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베타 버전 끝나면 미국부터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다음 지금 근데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마트 거잖아요. 시스템 거라고 해야 그쵸. 되나? 네. 이 스타벅스 본사와는 그냥 라이선스 계약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영향은 아예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 그나마 저희가 리워드가 네. 사실 뭐 엄청나잖아요. 이 엄청나죠. 회원이.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뭔가 실험을 해볼 만한 국가진 않을까, 국가이지 음. 않을까 해서 기대는 해보는데 사실 쉽진 않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타까워요. 저희가 이제 NFT를 쓰고 있는 할 예정인 대기업들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웹3 시장에서도 이제 소셜 미디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 IP를 가진 회사들이 좀 더 떠보겠다 이런 심산인 것 같은데 네. 2023년 웹3의 이제 소셜 미디어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SNS가 웹2와 웹3가 가장 만나는 지점인 분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트위터나 메타 플랫폼스 전부 다 NFT 도입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조금 더 가깝게 가고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웹3 SNS들을 봐보면 사실 UI, UX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요. MAU도 이전보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런 시장에서. 그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예전보다 어떤 인프라도 많이 올라오고 보기 편하고 굉장히 그런 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가장 MAU가 많은 건 아니지만 렌즈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봤었는데 되게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렌즈 프렌즈라고 하는 프로필 NFT, P4P를 가지고 모든 계정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약간 구글 크롬처럼. 네, 근데 사실 그런 걸로 가지고 대부분 뭐 어떤 뭐 유튜브나 트위터 이런 것들에 이제 그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토큰 이코노미를 붙였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유진투자증권의 김세희 연구원과 이제 NFT 얘기까지 오늘 진행해 봤는데요. 2023년 크립토업계의 진단도 김세희 연구원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